here and you look around. 몇 년 전에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의학계 전문가 100명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좋은 음식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음식 중에 가장 좋은 음식 딱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음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의학 전문의들은 하나같이 모두 쌀밥이라고 답했습니다. 웬 쌀밥이냐고요? 쌀밥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주식으로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았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쌀은 맛이 좋고 수분이 많아 먹기 쉬우며 다른 곡물에 비해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음식과 약에는 한열 온양의 성질이 있는데 쌀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평한 성질로 열성이나 한성 체질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운이 나게 합니다. 특히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합니다. 기는 쌀미에 수증기가 합쳐서 생긴 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집에 밥이 있어도 자식이 오면 새 밥을 해 주셨던 겁니다. 찬밥을 먹으면 배는 부른데 기운이 나질 않거든요. 음양의 관점에서 쌀과 보리를 살펴볼까요? 이전 강의에서 보리는 찬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겨울에 찬 기운을 먹고 자라서 그런데요. 반대로 쌀은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자라므로 따뜻한 기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엄동설안에는 따뜻한 쌀밥을, 온이열 더위에는 보리밥을 해서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위를 많이 타는 열이 많은 사람이 한여름에 뜨거운 쌀밥을 먹고 몸이 냉한 분이 한겨울에 보리밥을 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탈이 나게 됩니다. 밀가루와 쌀에 대해 살펴봅시다. 쌀은 성질이 평하나 밀가루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쌀밥은 매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밀가루는 성질이 뜨거워 매일 먹는다면 피가 뜨거워져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 아침을 빵으로 먹고 간식도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나 밀가루로 튀긴 음식을 즐기다 보니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 건강하시려면 밀가루부터 끊어야 합니다. 밥을 드세요. 다음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동물입니다.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일까요? 뜨거운 성질일까요? 맞아요. 고기 가운데 가장 차가운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따뜻하고 정결하여 회로도 먹으나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성분이 차다 보니 몸에 해로운 세균도 많이 존재합니다. 성질이 급한 분들이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바로 탈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돼지고기를 어디에 찍어 먹었죠? 새우젓입니다. 새우는 몸에 비해 머리가 크며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양적인 음식입니다. 새우젓의 더운 기운이 돼지의 찬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춰줍니다. 또 무채와 함께 먹습니다. 무는 땅 아래 자라는 것으로 기운을 위로 올려주고 매운맛으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와 무채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양파, 마늘과 함께 먹는 것도 음양을 고려한 겁니다. 양파와 마늘 모두 땅 아래로 자라는 것이며 양성으로 맺습니다. 찬 고기를 중화시켜줘서 탈이 나지 않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삼계탕을 볼까요? 재료가 뭐가 들어가죠? 닭, 인삼, 황기, 대추 같은 것들입니다. 닭은 따뜻한 음식이고 인삼과 황기도 뿌리가 길며 몸에 열과 기운을 보태주는 약재입니다. 왜 이 열나는 음식을 가장 더운 삼복에 먹는 걸까요? 이를 이열치열이라 합니다. 여름에는 날이 더워 땀을 많이 흘리고 찬 것을 많이 먹다 보니 속이 허해지고 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더위를 더 타게 됩니다. 이때 삼계탕과 보시탕 같은 보양식품을 먹어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기운도 나고 더위도 식히게 돼서 옛 어른들은 이열치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열치열이 있으면 이한치한도 있겠죠.
겨울에 오히려 찬 것을 먹는다는 건데요. 뭐가 있을까요? 식혜입니다. 명절에 식사 후 식혜 한 사발은 너무 시원하고 좋죠. 명절에 평소에 먹지 않던 기름지고 열량 높은 음식을 먹어 속이 더워졌을 때 부엌에서 얼은 식혜를 가져다 먹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겨울이라 춥다고 따뜻한 방에 앉아 뜨거운 음식만 먹다 보면 속이 너무 뜨거워져 몸이 그 열을 식히다 보면 추위를 더 타게 됩니다. 이때 시원한 식혜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져 추위를 잘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식혜를 마실 때도 음양을 고려했는데요. 식혜 안에 너무 차갑지 말라고 무엇을 넣었을까요? 생강입니다. 생강은 맵고 더워서 찬 성분을 중화시켜 줍니다. 수정과도 원리는 같습니다. 수정과에는 너무 차갑지 말라고 무엇을 넣었죠?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초기 감기에 꼭 들어가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무와 배추를 살펴보죠. 무와 배추 중에 무엇이 양이고 음일까요? 무가 땅으로 내려갔으니 양적이고 배추는 땅 위로 올라왔으니 음적이죠. 무는 달기도 하지만 맵습니다. 배추는 달면서 시원합니다. 동치미를 아시죠? 한겨울에 동치미를 먹는 이유는 무 성질이 덥기 때문입니다. 배추는 김치 담글 때 씁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버무릴 때 속을 뭘 넣죠? 무채입니다. 고춧가루와 파 같은 매운 양념에 무를 가늘게 썬 무채를 넣어 음양의 조화를 이룬 겁니다. 배추는 음적인 것으로 중년 여성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몸이 차고 뚱뚱하며 관절이 좋지 않는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럼 중년 여성은 무슨 김치를 먹어야 할까요? 총각김치입니다. 총각김치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무죠, 무. 생긴 새도 남자를 닮았고 성질이 덥고 매운맛이라 여인네들에게 좋은 음식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름도 참 재미있게 지었습니다. 열무김치는 주로 언제 먹나요? 여름에 먹죠. 더울 때 열무가 들어간 열무국수나 열무냉면을 먹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열무는 땅 위로 올라온 잎으로 만들기 때문에 음적이고 시원한 음식입니다. 버섯은 땅 위로 자라는 대표적인 음적 식품입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파뿌리를 넣어 끓입니다. 파뿌리는 총백이라 하는데요. 매운맛이 나는 열성이라 초기 감기에도 옛 어른들은 파뿌리를 끓여 드셨습니다. 그럼 버섯찌개를 끓일 때 돼지고기가 잘 어울릴까요? 소고기가 잘 어울릴까요? 소고기죠. 돼지고기는 차고 소고기는 따뜻해서 소고기와 잘 어울립니다. 회는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매운 겨자에 찍어 먹고 생강도 함께 먹습니다. 보고도 음적인 음식입니다. 보통 음적인 것들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넣는 것은 해독을 위한 것이고요. 콩나물을 넣을 때 머리를 떼고 뿌리만 넣습니다. 뿌리가 양이므로 음양을 맞춘 것입니다. 고등어는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는 양적 음식입니다. 물론 맵게 조림을 해도 좋지만 그냥 소금만 조금 뿌려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낙지는 음적입니다. 갯벌에 박혀 삶으로 음적입니다. 참기름을 발라 먹어도 좋지만 좀 매콤하게 먹으면 음양이 잘 맞습니다. 열이 있는 분들은 참기름을 발라 살아있는 것을 먹어도 좋으나 몸이 찬 분들은 양념을 해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추어탕은 어떨까요? 미꾸라지는 예전부터 서민의 보양식이었습니다. 성분이 참으로 매운 산초가루를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오이는 찬 음식입니다. 반찬을 만들 때 주로 무엇과 함께 무치죠? 부추입니다. 부추는 더운 성질이므로 음양을 맞춘 음식이 됩니다. 제가 결혼 초에는 처갓집과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 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해주십니다. 저는 음인인데 장인 어른은 열이 많으신 양인이십니다. 모이면 식탁에 언제나 돼지고기, 그것도 비계가 엄청 많은 돼지고기와 생선회가 줄을 이룹니다. 저는 이런 찬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래도 성의를 생각해서 조금은 먹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큰 사위는 입이 짧아 라고 하십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는 밥 잘 먹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태음인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소음인이다 보니 찬 음식보다 더운 음식인 소고기, 닭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닭은 집에서 직접 길러 잡아 먹었고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육회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장인 닮아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삼계탕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해서 집사람에게 그 좋아하는 삼계탕을 얻어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집안마다 체질이 다르니 음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음식도 배려하며 먹고 살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부시라면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양에 맞춰 먹는 음식이 수없이 많지만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음양에 이어서 오행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변화몽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